다루는 내용은 매우 도발적이었습니다. 낙태, 동성애, 가톨릭 학교에서의 아동 성추행, 여성사제 허용 문제, 포르노까지 대화의 주제로 올랐습니다. 심지어는 교황의 말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말을 끊고 들어오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어려운 상황도 피하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해서 상대의 주장을 들으려 했고 설득하려 했지요. 대화 중에는 누구든 환영하는 것이 나의 임무, 곁에 있는 것과 그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다르다 등의 발언이 있었지요. 이런 발언은 사제로서 그의 평생의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미사가 지난 26일 엄수됐고 로마 시내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에서 매장 절차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외신을 통해 전해진 교황 묘소 사진이 또다시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단정한 무덤엔 라틴어로 프란치스쿠스라는 글자만 새겨져 있고 흰 장미꽃 한 송이가 놓여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교황의 삶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사진이 아닌가 합니다. 교황 선종 이후 이런저런 자료를 뒤적이다가 뒤늦게 색다른 다큐 한 편을 발견했습니다. OTT 디즈니 플러스 채널에서 서비스 중인 2023년 다큐 아멘 교황에게 묻다입니다. 원제는 아멘 프란치스코 레스폰데 아멘 프란치스코 교황이 답하다 이죠. 다큐에는 스페인, 세네갈, 아르헨티나, 미국, 페루 등 다양한 나라에 사는 다양한 사연을 가진 젊은이 10명이 로마로 찾아와서 교황을 만나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내용입니다. 참가자들의 종교는 가톨릭뿐 아니라 개신교, 이슬람,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등 다양합니다. 다만 언어는 모두 스페인어를 사용하더군요. 다루는 내용은 매우 도발적이었습니다. 낙태, 동성애, 가톨릭 학교에서의 아동 성추행, 여성사제 허용 문제, 포르노까지 대화의 주제로 올랐습니다. 저는 이 다큐를 보면서 교황이 이런 주제를 다루는 걸 알면서도 촬영에 응했는지 궁금할 정도였습니다. 청년들은 돌직구를 마구 던지더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주제로 도발하는 청년들에 대한 교황의 답변 태도였습니다. 심지어는 교황의 말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말을 끊고 들어오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교황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자신이 말을 하고 있는 도중에 끊고 들어오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겠지요. 그런데 교황은 그렇게 훅 들어오는 질문도 너그럽게 용인하더군요. 그리고 말하다가 감정이 복받쳐서 울먹거리는 참가자에게는 충분히 감정을 표현하라. 울어도 좋다면서 울먹임이 멈출 때까지 기다려주기도 했습니다. 다큐의 몇몇 장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날 교황은 지팡이를 짚고 약간 절뚝이는 걸음으로 대화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교황 도착하기 전에 참가자들은 잔뜩 기대를 품고 의전이 복잡할 거야 라고 지레짐작하면서도 조용히 그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 자리에 들어온 교황의 첫 마디는 왜 이렇게 조용해요? 누구 죽었어요? 라는 농담이었죠. 이어서 스마트폰을 쓰느냐, 봉급은 얼마나 받느냐 등 개인적인 궁금증으로 어색한 분위기를 녹였습니다. 교황은 봉급은 받지 않는데 먹는 건 다 공짜다 라면서 중산층이나 중하층 노동자 비슷한 생활 수준으로 살고 있다고 말하지요. 그리고 휴대전화는 30년 전 주교가 될 때 선물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은 쓰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나는 좀 옛날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요. 휴대폰을 쓰지 않지만 소통은 중요하게 여긴다면서 이날의 본격 문답이 시작됐습니다. 흔히 고위직이 간담회를 하게 되면 각 분야의 실무자들이 배석하곤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 배석자들이 대신 대답을 하곤 하지요. 교황과 청년의 대화에서는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교황은 배석자 없이 1대 10으로 청년들과 마주했습니다. 청년들이 생각했던 복잡한 의전이라는 건 아예 없었죠. 그리고 교황 탁자엔 물병과 컵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첫 질문부터 돌직구였습니다. 교회가 시대착오적이거나 구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교황은 교회는 주변부, 교회, 변두리로 가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리로 나가야만 비로소 진정한 현실, 빈곤의 문제 등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부드러운 편이었습니다. 이민자 문제를 다루면서 첫 스파크가 튀었습니다. 인도 이민자 가정 출신의 미국으로 이민 간 젊은이가 인종차별과 불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제가 보기에 교황이 약간 실수를 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인구 4,600만 중에서 원주민은 60만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민자들은 특혜를 받았고 문화의 혼재는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세네갈 젊은이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자 교황은 말하고 싶어요? 라고 물었고 청년은 자기 친척 케이스를 들었습니다. 14살짜리 소년이 8일 동안 이민선을 타고 바다를 건너 스페인으로 향한다.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그러나 도착한 후에 자기는 현지인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절감을 하게 되고 경찰의 불신 검문을 받으면서 또 그런 사실을 체감한다. 여권으로 자신의 앞날이 결정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습니다. 진지하게 듣고 있던 교황은 현대판 착취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이민도 1등급, 2등급이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인들은 비교적 대접을 받는 반면에 아프리카인들은 여전히 박대당한다고 말하지요. 내가 원하는 때에만 당신을 환영한다는 태도는 이기적이라고 하면서 난 널 이용한다, 친구로서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태도는 이민자를 노예로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낙태 문제를 다루면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낙태 경험을 한 여성들을 돕는 활동을 하는 한 가톨릭 여성이 교회는 왜 여성의 권리를 막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교황은 과학적 설명을 시도하다가 또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교황의 말씀은 수정 후 1개월이 지나면 DNA가 정렬이 되고 장기도 생성되기 시작한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인간 생명을 없애는 게 정당한가? 청부살인이 아닌가라고 말을 이어갈 무렵에 질문을 했던 여성이 또 교황의 말을 끊고 치고 들어왔습니다. 여성들이 그런 결정을 가볍게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요. 그 다음 상황은 교황과의 문답이 아니라 청년끼리 격렬한 논쟁이었습니다. 매주 낙태가 이루어지는 병원 앞에서 낙태를 하려는 여성들을 설득하는 활동을 하는 한 여성이 나서면서였죠. 교황은 고개를 양쪽으로 번갈아 돌려가면서 청년들의 논쟁을 중간에서 경청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하죠. 여러분의 대화의 섬세함이 좋습니다. 수학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입니다. 낙태한 여성을 홀로 두지 말고 함께해야 합니다. 그들을 고립시키거나 냅다 지옥으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곁에 있어주는 것과 그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입술을 바르르 떨던 한 남성은 가톨릭 초등학교에서 교사로부터 당한 성폭력을 고발했습니다. 가해자는 지방법원에서 11년형을 받았지만 어떤 이유인지 2년형으로 감형됐고 결국 수감되지도 않고 그 학교에서 그대로 학생을 가르치고 있답니다. 청년의 아버지는 교황에게 편지도 썼다지요. 그 편지에 대해서 교황청 신앙교리성으로부터는 교사의 명예는 회복될 것이라는 편지를 받았답니다. 청년은 최종 결정이 남았는데 교황의 생각은 어떠신가? 라고 묻습니다. 교황은 미성년자 학대 사건에는 시효가 없다.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곳에서 다치게 한 것이고 가해자가 교회 사람이라면 위선과 이중생활은 끔찍하다면서 최종 판결이 남았으니 재검토하고 싶다. 그건 믿어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또 옆에 있던 다른 참가자가 재검토하겠다는 교황의 말에 대해서 피해자는 문제 해결을 약속받으려고 이 자리에 왔다면서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교황은 이 문제는 지금 시작된 것이 아니고 교황청은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답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교황 아래에는 나쁜 사제와 주교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고까지 합니다. 대단히 도발적인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교황은 알고 있다면서 내 방침은 청소, 그들을 내쫓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전체적으로 교황을 곤란하게 만드는 질문의 연속이었습니다. 또 다른 난제 중에 하나는 여성 사제 문제였습니다. 앞서 낙태 문제를 제기했던 여성 참가자가 교황님의 그 자리에 여성이 있는 걸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성차별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교황의 답은 신학을 바탕으로 한 성 역할 구분론 같은 것이었습니다. 성직은 남성을 위한 것인데 훨씬 중요한 어머니 역할은 여성을 위한 것이다. 교회 자체가 명사로 여성형이다. 교회는 예수의 남편이 아니라 아내이다. 성직자 계통의 승진하려는 욕망의 이면에는 남성성이 깔려있다. 그러나 질문자는 만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질문을 하더군요. 교리문답을 비롯해서 여성들이 교회 내에서 많은 여러 역할을 다 하고 있다. 그런데 왜 신부는 못 되느냐? 재차 질문을 했고 교황은 다시 한번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성직자가 비성직자보다 우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지요. 다른 대부분의 문답에서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교황의 이야기에 수긍했지만 여성 사제, 여성 성직 문제에 대한 대화에서는 교황의 설명에 만족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정이 그대로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제 생각에 이런 장면은 녹화 후에라도 편집할 수 있었을 법도 한데 그대로 다큐에 노출됐습니다. 교황이 그대로 노출하라고 허용했겠죠. 이날 교황은 여러 차례 난 옛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젊은이들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점도 많았겠죠. 또 모든 주제에 대해서 모든 젊은이들을 설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교회에 대한 불만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청년들,
그들 사이에 혼자 뛰어들어 대화하고 설득하려는 그 모습 자체가 그의 용기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반대에 부딪혔을까요? 또 자신을 적대시하는 사람들 사이에 뛰어든 적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사실 피할 수도 있습니다. 교황은 그런 자리에 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는 어려운 상황도 피하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해서 상대의 주장을 들으려 했고 설득하려 했지요. 미소를 잃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맞추면서요. 대화를 마칠 때 교황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는 각자의 관점이 있고 거기엔 거리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형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념을 두고 논쟁을 할 수는 있지만 형제애에 관해서는 논쟁을 할 수 없다. 논쟁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지요. 그러면서 계속 나아가세요. 삶은 아름다워요. 삶이 열매를 맺도록 도와야 해요. 라고 말합니다. 이날 대화에서도 교황은 몇 가지 기억에 남을 어록을 남겼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느님은 누구도 거부하지 않아요. 누구든 교회에서 쫓아낼 권리가 없어요. 누구든 환영하는 것이 내 임무입니다. 또 나는 사제들에게 낙태를 하고 찾아온 여성들에게는 질문하지 말고 자비로워지라고 조언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모두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형용사 문화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형용사를 통해서 모든 걸 상대적으로 만들고 그걸 쌓아 올려요. 형용사는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명사는 받고요. 사람들은 받아요. 저는 사람들을 믿어요. 이날 대화 중에 한 젊은이가 교황은 외로운 적이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교황의 대답은 나도 외로운 적이 있지요. 고독은 인생의 겨울과 같아요. 말하자면 흐린 날씨지요. 그런데 이런 흐린 날씨에는 경로를 바꾸면 안 돼요. 난 잘못됐어. 괜찮지 않아. 이런 생각을 멈추고 겨울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신이 바뀔지 생각해야 돼요. 그럴 땐 대화가 큰 도움이 돼요. 내 경험을 말하자면 최악의 시간도 결국엔 더 나은 삶을 위해서였어요. 대화 중에는 누구든 환영하는 것이 나의 임무, 곁에 있는 것과 그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다르다 등의 발언이 있었죠. 이런 발언은 사제로서 그의 평생의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비록 교리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지만 항상 모든 이들을 환대하고 그들이 곁에 있어주려 했었던 사제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런 분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다큐였습니다.